속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신성장 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 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의 물류 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 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 개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신성장 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북방항로 운항 재개 관련 추진사항,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현재 국제크루즈항에 정박 중인 한창 강원호에 대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 여객 운송사업 조건부 면허가 금년 10월 15일까지 1년간 연장 허가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중 북방항로 운항 재개를 위해 강원도와 속초시 선사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시 선사 측에서는 현 여건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항로 운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년간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당초 도와 시가 50%씩 분담키로 되어 있는 항차 지원 장려금을 항차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로 늘려줄 경우 한창 해운이 물색 중에 있는 다른 선박을 대체 투입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도와시는 선사 측의 재정 지원 요구의 과도함과 재취항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국제크루즈항에 정박 중인 한창 강원호는 선박이 노후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전망이어서 선사 측 스스로가 수리하여 취항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단기간 내 대체 선박 또는 대체 선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동해항에서 현재 운행 중인 두원 산선층과 협의하여 속초항 내 물동량 확보를 전제로 기항지 운항을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와 협력하여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춘 신규 선사 확보에 지속 노력하고 속초항을 기항지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강원도가 매입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향후 도 차원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항만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와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속초항 크루즈 유치 실적 향후 계획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유치 실적 및 계획으로 2020년도에 총 10항차가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항차가 취소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총 18항차가 계획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7월까지 모두 12항차가 취소되었고 9월부터 10월까지 나머지 6항차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운항선사와 협의하여 여건 및 상황을 판단하며 취항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이는 곧 국내 여행객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속초, 인천, 여수, 부산, 제주 등 국내 5대 크루즈 항만을 연계한 내항 크루즈 추진을 해수 협조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항만 보유 지자체와 상호 협의 및 조율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적인 실익을 감안하여 내항 크루즈 유치가 조기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항 내 입출항 선박에 대해 예선 배치 필요시마다 동해항에서 수시 임차 사용하던 것을 상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로 운항의 안정화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 도비 12각 50%씩 부담토록 기협의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카페리 및 크루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에 따라 속초항 내 예선 상시 배치 시기는 북방항로 실제 취항 시기를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주 훈춘 강원도 속초시 사무소 활동 사항 및 운영 성과입니다. 훈춘 사무소는 현재 6급 공무원 1명이 사무소장으로 금년 9월 말까지 현지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현지인 1명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훈춘 지역 중국산 수산품의 속초 수출 시 물품 건품 장소로 활용 및 수출입 투자 유치 등 경제 교류 활동 지원, 국제 항로 현지 동향 및 정보 수집, 양도시 간 교류 협력 관계 지원, 속초 특산물 상설 정시간 운영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성과는 2020년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소무역상 상담, 농수산물 알선, 정보 동향 관리, 기관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양해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국비 2조 2,8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로 사업 구간은 춘천에서 속초까지 총 93.7km입니다. 속초시 구간은 809 1,3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간 내 교량 6개소, 터널 3개소, 정거장 1개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 고시되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총 사업비 확정, 사업 기본계획 고시, 노관 기본 설계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을 마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지난달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 중으로 지난주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정부 및 강원도의 추진 사항과 동향에 따라 적극 협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111.7km를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로 총 사업비는 2조 7,40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확정 고시되고 2000년 4월 24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철도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을 마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금년 8월에 실시하는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과 함께 2027년 동시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역시 향후 정부 및 강원도의 추진 사항과 동행에 따라 적극 협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 용역 결과 투자 유치 홍보활동 내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2억 5,600만 원으로 2000년 6월 12일 완료한 바 있으며 현황 조사 및 분석, 개발 규모, 교통 동선, 경제성 분석, 개발 방식 검토 등을 가업 내용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사가 제안한 내용은 역세권과 인접한 철도 도로 항만 양양공학 영역 간의 복합 환승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개발 계획으로 역세권 78만 제곱미터 중 30.4%를 단독 공동주택 시설을 마이스 숙박 상업 업무 물류 시설은 19.6%, 그 밖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50%를 개발 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방식은 시가 사업 시행 주체로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재원 조달 능력 및 전문성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 운항하는 형태의 민간 합동 방식의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 활동 내역으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역사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자 역세권 일대 684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질환의 일부 공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최근 여론화된 역사 지하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설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인 관계로 불확실성 대두에 따른 원활한 투자 유치 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강원도와 협력하여 단계별 홍보 활동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 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간 질의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성장 사업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선에서만 좀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지금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좀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위원회에서 국회, 강원도, 정부 관계자를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지하화를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그 결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제 건의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주신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그 지하화가 됐을 때의 그 지하화 지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장께서도 전에 그 업무 보고하신 자리에서 역사 이전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가업 지시가 일단 그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 외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안에 담지 않는 걸로 저번에 그렇게 정리된 예, 걸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우리 속초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게 나올 것이냐, 불리하게 나올 것이냐는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일단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가 들어가면 정부에서도 그 용역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거고, 그건 한 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역 기간 포함해서 언제쯤 정부 건의가 들어가서 정부의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7월 달에 이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원래 전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희들이 어떤 그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만들어서 네.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김철수 시장님 지자체장으로서 그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정파를 떠나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원인자가 지금 그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북부선의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원인자가 아니냐. 5천억 이상이 지하화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는 원인자가 국가지 왜 지자체에서 부담하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나 그건 우리 지역, 우리 속초 지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도 이제 다 포함이 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외부 요인으로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뭐 역사 이전을 공론화시킨다는 등 지금 다 결정된 마당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요인들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역사를 지하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할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다만 이제 역사를 지하할 경우 네. 시간이 좀 그 혹시 그 15% 예산이 증액 네. 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되면 상당 부분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비 부담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네. 예, 그 우려성 때문에 사실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는 우리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요구가 뭐 비단 지금부터 우리가 갑자기 거론됐던 부분은 아니고 네, 이 아닙니다. 철도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님 누구도 잘 네, 잘 알고 아시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속초시와 협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 역사 부지가 결정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왔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의 속초역이 노학동 소약벌로 결정된 것도 아시죠? 예, 네. 자, 이 내용에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정부하고 부서하고 이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됐던 내용 중에 철도 노선 계획은 향후 동해선 직결 및 화물열차 운행 등 장래 확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어야 된다라고 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계획에는 속초정거장 위치 선정은 동해북부선 직결 및 화물열차 운행, 역세권 개발 등 장래 확장을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또한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라고 정부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가 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초시에서 속초역을 지하화해주면 고맙겠고 안 되면 속초시 외곽으로 이제 변경 요청까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하다고 201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이 협의 내용인데 이때 반영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속초역 지하화 검토 결과 장래 동해북부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대규모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서 경제성 및 사업성 저하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 또한 검토 노선 주변 상업시설 및 속초 종합운동장 등 저촉으로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속초 도심지와 5km 이상 이격으로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 결과론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심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노학동 소약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BC가 워낙 수치 개념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수치 개념이 타이트한 것 중에 BC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도심권과 가장 가까운 노학동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오전에. 그 역사 이치만을 가지고 BC에 뭐 영향을 크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전체 노선 구간에 관광객은 그러니까 이용객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또 네, 군사 지역도 많고 하니까 네네. 군인들의 관계도 이용하는 것도 이제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BC 분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가 그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노선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노선 협의 이제 복수 노선을 추천을 해서 그 우리 동서고속철도 지하화가 될 경우에는 그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고 그 우회 노선은 그 거리상으로 이제 그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그 우회 노선 자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복수를 올렸지만 그러나 지금 미실령 하부 터널을 지나는 곳으로 우리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일단 질의를 또 공식적인 국가의 이제 질의를 한번 해본 게 있었어요.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709 인제 북면, 고성군, 토성면 이 그 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에서 809를 지나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국토부에서 정식 건의가 될 때 이제 공법상 809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그 회신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속초 지하화가 반영이 되어도 춘천 속초 7809 및 강릉 제진 56709의 재설계가 필요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제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건의가 들어가서 그 정부에서 타당하다라고 나온다고 해도 이건 모든 공구에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우리는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어떤 그 선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판단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화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반대하실 주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가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지하가 필요하니 지하해 주십시오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도 방문했고 저희 시에도 방문했지만 그 사무관이 국토부 사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객관적인 건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정부 건의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국토부에서 설계하고 뭐 공사 시공하는데 바쁨이 있어서 여러 공사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정부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1분 내로 이 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건의가 이제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이고, 지하와 반지하와 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요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 그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했을 때 만약에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건 예단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단해서 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네네. 그걸 안 좋은 쪽 안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하기에는 그 용역의 목적상 우리가 적어도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비신 편입과 비용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것인지 이건 전반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놓고 또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 사람들도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플랜 B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제어가 안 됐을 경우에 교량, 토공 노반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토공 노반을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교량을 우리 친환경 쪽으로, 우리 그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교량으로 그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왜 이 시점에 나왔냐, 인근 군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저기 질의는 추가 또 나중에 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활용해 주시고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고, 비단 오늘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평부에 건달됐던 내용이고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과장님, 지금 그 한창호 있죠? 네. 그 서여 있죠? 그냥 그 선상에 그 호텔처럼 서 있잖아요. 네. 그 앞으로 어떻게 그걸 대책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그 요건이 안 받고 차일피일 부르고, 어쨌든 한창회원이 코로나를 빗대서 뭐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맞닿았지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코로나가 닥쳤고 크루즈 여행이 이제 아무튼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하실 대책이죠? 예, 일단 저 배가 사실 정박을 하고 지금 몇 수년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저 배가 선사 얘기로는 저 배를
80억에 매입을 했고 네.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거를 본인들 그 한창의 모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도 이제 대손 충당금을 해서 완전히 이제 떨었다는 거죠. 이제 저 부분을. 손실로. 예, 리스크를 이제 떨어냈다는 것이죠. 저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걸 고철로 이제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배가 사실 수리비가 저기 들어가는 게 지금 100억 원 가량이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배를 띄운 돈 기능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저 배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 배가 고철로 매각을 할 경우 한 3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국제 철 가격이 굉장히 오름세가 있습니다. 호주하고 중국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게 한 60억까지는 그 전에 제가 2월 달에 미팅을 했을 때 한 60억 정도 간다는, 그러니까 2배로 높아졌다는 얘기죠. 고철로 팔아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80억을 들였지만 60억을 제외하면 큰 손실, 생각보다는 큰 손실이 줄어들었다. 아마 지금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렇고 참 어렵다. 분명히 수년간은 손실을 볼 거다. 그러니 시에서 대승적으로 딱 2배로 항로 운항 장려금을 올려달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주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거기에 해서 다른 대체 선박을 띄우겠다. 근데 저희들이 참 4천만 원이라는 건 참 엄청난 과도한. 그리고 또 보증도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저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한테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또한 뭐 크게 저희들이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들이 안 돼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뭐 죄송한 상황이지만은 배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박료는 지금 도에다가 내고 있나요? 네, 내고 있습니다. 아, 한창에서? 예, 한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 시설물이지만 속초의 경관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지금 그 배로 인해서 우리 어선들이 유치율도 좀 안 좋고요. 모든 상황이 안 좋고 또 더군다나 그 배에 그 1번 배 표시가 돼 있고 그것도 정정이 안 된 상태고, 마냥 저렇게 그 회사 측 사정만 봐주고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그 배 애간이라 나중에 철물로 팔더라도 애간이라도 한국말로 좀 교쳐라. 상호를 지금 그 배 현재 사왔던 그 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하나도 안 드린다는 얘기죠. 그걸 안 보이게 이제 현수막으로도 가려도 놓고 그 전에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강풍 때문에 또 이제 현수막이 훼손이 그게 돼서.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죠. 예. 현수막으로 가린다는 건 대책이 안 되고, 일단 지워서 뭐 한창 해운이를 쓰든지 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뭐 그러더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사업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핑계로 그렇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저희들이 강원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원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한창 쪽에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아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못한 건 아니고요. 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고요. 저것은 그 강원도에서 지방 관리 항의이기 때문에 또 정박료나 이런 근데 것도 강원도, 경관상으로는 우리 속초시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관리적인 관리 차원은 측면은 도에서 할지언정 예. 그건 경관을 저희 속초에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 시에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선사 측에도 얘기도 했고, 그럼 강원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도 얘기하고 저희도 얘기하지만 선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배를 갖다 놓고 띄우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어쨌든 상황이 능력이 없어서 고철이 뭐 상승이 돼가지고 저기 수가가 뭐 60억을 받든 얼마 받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는 저희 속초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경관 조성을 좀 해달라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춘에 이제 상주한 저희 사무소 있죠. 항상 말이 나왔던 문제죠.
그게 이제 활발하게 상호 교류가 된다면 정말 이제 거점 도시로서 정말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 바라보고 지금 몇 년간을 지금 그냥 주제소로 놓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그렇지만 자매도시라는 특성상 네네. 교류 협력 관계가 지금 2000년도부터 21년째 지금 지속되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매도시는 포항도 마찬가지 자매도시 아닌가요? 훈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저희들이 포항은 주제소가 없어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예. 포항하고 광명시하고 예. 제주시 이런 쪽이 지금 컨택을 해서 네네. 지금 자매 도시를 하고자 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고 네네. 거기에- 물론 압니다. 훈춘하고 네. 저희 또 속초시가 굉장히 그 우애가 깊고 서로 깊은 인연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막대한 저희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사업성을 그 수산물 그 공개 서로 이제 접촉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우리 그 훈춘 사무소를 활발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산품 전시장으로 안에 전체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사무실을 지금 훈춘시청 바로 앞에 네네. 한 800m 거리인데 차량을 한 5분 중심지로 이전했다는 소리 이전을 들었어요. 했습니다. 5분 차량으로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훈춘시청하고 그렇게 해서 특산물 리모델링 특산품 많이 전시장으로도 했으니까 저희가 18년도에 훈춘에 갔을 때는 특산물 코너가 있었는데 네. 정말 저희가 봤을 때 70년대 거 같은 느낌? 네. 정말 그 아주 낙후됐어요. 지금 다 특산물 정비를 코너가. 했습니다. 네, 정비를 깨끗하게 예, 했나요? 이제 최근 걸로 해서 지금 우리 그 농산물 나오는 그 용기라든지 그 소 판매하는 걸로도 나오잖아요. 네. 인터넷 판매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다 교체를 하셨어요. 네.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네. 환경 개선 사무실과 특산물 전시장으로 활용도를 같이 공용해서 네네. 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훈춘 사무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네. 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6월 17일부터 시범 운행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수소 충전소는 환경위생과 아, 그래요? 예. 아이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우리 한창해온 관련돼서 조속한 운항 재개에 대한 모색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속초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금 한창해온 이 갖고 선박 이름이 뭐죠? 한창 강원호입니다. 아니 밖에 써 있는 거. 한창 강원호인데 선박 밖에 일본어 이름으로 영문으로 써 있단 말이죠. 뭐죠 이름이? 기자님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배 측면에 보면은 한창 해운호라고 안 써 있고 일본어로 써 있잖아요. 영문으로.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부분이 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이영순 의원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걸 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3년째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좀 그런 부분도 좀 니혼 뭐요? 그 일본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영문 표기로 돼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주문을 하시는 건 그거라도 좀 가리자.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 우리 훈춘 사무소 운영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한 2년째 교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좀 이런 그 해외 주재 사무소에 대한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지리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동서고속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철도 지하화를 한번 치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그 동서고속철 관련한 속초권 뉴스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 도심만 하더라도 그 경부선이 지나가는 데들이 있죠. 도심 바깥으로 가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하화, 뭐 경인선, 또 대구 지역 역시나 지하화, 또 하다못해 서울 지하철도 지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이 너무나 이제 슬럼화되고 양분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하화. 이게 지금 철도의 상황에서는 보니 이제 지하화가 지금 가장 큰 요구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예산의 문제인 거죠. 네. 저희 지금 동서고속철만 하더라도 이제 춘천도 도심은 지하를 7.4km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하는 걸로 이제 기본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 지역의 상황들은 유치하는 것만 너무나 신경을 썼지 그것이 꼼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반성은 좀 있겠죠. 어떠십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자로서 네. 업무를 봐서 지하에 대한 그것들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0년 수건이었던 그 철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네. 그것까지 꺼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고 당시 그 맹성호 행정부의사님도 그런 측면에서 네. 논의가 됐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전략적으로 갈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작은 지자체들의 어떤 소심함, 혹여나 이런 요구까지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사업이 무산될까봐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누르고는 이제 그 정도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뭐 거의 젖줄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 철도망들이 깔리고 있는데 이미 지상으로 철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하 유역으로 도심의 어떤 활성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부면 경부, 아니면 또 지금 수도권, 또 서울 지역 안에서만도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상황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전환적으로 늦었더라도 철도를 한번 놓고 나면 이제 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가서 또 다시 뭐 지하 요구해가지고 하기에는 이 자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는 그 북한 역사와의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취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함께 같이 정말 고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동해 북부선은 지금 물류가 한 80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또 상당히 많은 경쟁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것에 관한 정부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 철도가 놓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네. 항상 거론되는 거는 복합 환승센터라는 부분과 네네. 또 복합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네. 그러나 저희 속초시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시설, 그러니까 환승센터나 물류센터가 들어오기에 그 지역적인 어떤 협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들어온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고 네. 또 저는 그렇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속초가 갑자기 없었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 그 북한과 연계한 뭐 KCR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계 뭐 이런 분류의 물류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초에 그런 물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강릉이든 양양이든 고성이든 항로 인제든 어느 지역이든 우리와 교통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복합 물류단지가 설치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큰 손실 보는 건 아니다. 아, 물론 빨리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 저희가 동해 북부선 철도의 건설 사업들이 나오고 막 이럴 때 그 물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항만 관련한 상황들, 그쵸?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으니까 지금 정세가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침잠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거는 20년, 30년 금방 가요. 그죠? 그 안에 또 어떤 식의 정세들이 변화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에 이 계획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주무 과장님 상황에서는 저희는 물류에 대한 상황들은 별로 논의 구조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그런 어느 취지는 다른 아니고요. 상황들의 그 경쟁 상대에 이제 우리는 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네, 아니고요. 네. 그것이 지금 센터까지 건립할 정도로 그런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될 정도까지는 우리 그 지역 경제에 앞으로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그 물류단지는 지금 해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동해랑 속초의 상황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물류가 얼마나 늘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동해 북부선이 들어올 때 왜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거잖아요. 속초시가 여객의 부분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지하에 대한 논의가 동서고속철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선 어렵다. 지하가 되는 것에는 누구나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누구나라고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난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통합 역사로 갈 때의 우리의 그 동해 북부선에 대한 계획과 함께 분명히 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건 놓치고 하나만 가지고 요번에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제대로 저는 이 우리 시의 어떤 전망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을까? 연구 용역에서만이라도. 근데 그 동해 북부선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통합 역사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물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복합물류센터라는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의 그 토지를 또 필요로 하고 네. 화물 하려면 트럭도 있어야 될 거고 하역하는 장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교통이 그 한 군데 모아져서 해야 자, 되는 그래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그러려면 그래서 지역 여건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풀어갈 필요는 없고요. 동서고속철에 대한 이 상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논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한 역사만이 아니라 통합 역사로 가져갈 때 지하를 하게 되면 물리기주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요즘 그 동해북부선 관련한 토론회나 뭐 이런 연구개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꼭 짚고 두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다. 이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저희 그 동서고속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동해 북부선은 이제 8월 중에 있을 거다라고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날 이제 발표 자리에 저도 이제 가서 보았을 때 그 환경영향평가가 10년 기상청 자료, 비산먼지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10년 기상청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제 발표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제 좀 그 주민 설명회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기후 변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제 양간지풍에 대한 이야기들, 강풍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지역만의 그 계절적 변화도 굉장히 심한데
우리 지역에 대한 분명한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한번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먼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도 또 지하를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또다시 또 재연구가 되고 뭐 재설명회가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절차가 다시는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루어졌던 주민설명회 외에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 또 이해관계자분들 좀 더 의견을 좀 구하는 자리를 좀 만드셔가지고 반영하셔야 되겠다. 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속초시- 공감하고 있죠. 네, 속주시도 의견을 네. 제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의원님들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예, 네.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회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우리 동해북부선 통합 역사에 따른 물류 거점 역사로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물류 역사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좀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주문이 있었고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역의 환경 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시고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그 확대경에 실린 고성군 번영회장님의 기고문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자꾸 저러시는 거죠? 우리 속주시가 대응을 잘 안 해서 그럽니까? 뭐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뭐 역사 이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론화한 적은 없고요. 예, 고성군 입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기사가. 그런 기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향후에 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과장님 저 속주시에서도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에서도 적극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철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 무의미해진 그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됐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응답 결과가 정반대로 차이가 났던 점들 그리고 오프라인 설문조사 시 객관성을 조회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 그리고 설문 문항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대 49.3이라는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를 반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담당 부서장의 말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그런 설문 문항 속에서도 우리가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닥치는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지하를 예산 걱정 때문에 못할 뿐이지 모두가 지하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일 수가 있는데 다만 거의 후속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지하가 그러니까 모두 모든 걸 단 한 시민들이 명,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단 한 명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예. 이렇게 드렸다면 네, 과장님. 자, 이제 7월 달에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올라오나요? 예, 이번에 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2억 원 정도. 그러면 용역비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것이 지하 반지하가 될 수 있는 뭐 조건인 겁니까? 지하 반지하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시간적인 관계도 그렇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정부에서는 귀찮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속주시 요구를 들어주기가 귀찮은 부분이니 저희 속주시에서 뭐 아무 자료도 없이 말로만 가서 지하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네.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그 국토부 그러면 관련 그것도 있었고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건의를 하는 자료가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 자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지만 그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그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지하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우리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맨 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요거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하다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BC 사전 타당성 용역은 법적으로 얼마가 증가되어야지 BC를 다시 받게 됩니까? 예산 1,000억 원 이상 사업비는 15%가 대상입니다. 네, 15%죠. 그러면 2조 2,840억 원의 15%면 대략 얼마죠? 한 뭐 3천억 3천억 정도죠? 가까이. 그러면 지금 지하화가 되려면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이 지하화가 되려면 양쪽 구간이 다 지하화가 돼야지 노악동해 소약벌에서 이제 지하화가 될 텐데 그러면 대략 동해북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가 돼야지 공법상으로 가능합니까? 대략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네,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할수 잘 알고 없으니까. 있지는 못하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동해북부선은 609에 해당되고 네, 동서고속가철도는 지금 809에 네.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서고속가철도는 709에도 영향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저기 그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그 전 509 정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하라는 것이 갑자기 땅으로 쑥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상당히 먼 거리부터 같이 지하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국토부 얘기대로라면은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을 지하 반지하를 하려면 총 사업비의 15%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 정부 주장.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끔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3천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국토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토부에서 계산한 방법이 어떤 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거를 뭐 용역을 줘서 뭐 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는 거고. 국토부는 속초시에다 공문을 보낼 때 뭐 별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면 BC를 다시 받게 되면 시민들의 뜻이 좀 모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허위로 이렇게 보낸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들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 전에는 금액으로 나왔었거든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프로테주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15%를 안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다라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문서를 보냈을 때 이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이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이니까 철도공단에다가 이제 문서를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철도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으로서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의 지하 반지하에 필요한 구간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낸 거니까 과장님도 이걸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왜 이 넘는다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산술적으로 네. 저희들이 계산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빚을 다시 받아야 된다. 사업비가 15%에서 증가가 돼서 그러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춘천 속초 그리고 강릉 제진의 모든 공사가 중단된다는 건 맞습니까? 그 역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요? 예. 왜 답변을 못하죠? 제가 이거 법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예. 제가 전문인도 아닌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고 구성 요소까지를 또 아니 제가 전제를 하잖아요. 만약 빚을 다시 받게 되는 15%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 관련 법령에 춘천 속초 강릉 제진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설계와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이게 국토부의 지금 공식 문서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련 법령들이고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사업 중지 근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공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타당성 제조사 착수부터 결과 노출 시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정 구간 설계 및 공사가 전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 또는 원안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그럼 관련 법률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부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원장님 한 2분 내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추가를 할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으면 2분 내로 정리. 예. 과장님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임진왜란 때 2에 10만 양병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동인과 서인을 파견을 하고 가서 두 분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옵니다. 보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전쟁 위험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와서 보고를 받고 선조는 전쟁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진왜란이 생기고 우리는 정말로 그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동서고속철도 바로 이제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27년 개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국토부 관계자도 만났고 철도공단도 만났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부지사도 만났고 국회의원도 만났고 다 같은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지하 반지하가 이러저러한 여건상 제가 관련 법령도 보여드렸지만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담당 부서인 과장님께서 저는 직을 걸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직을 걸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판단을 할 때 해당 부서장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결정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행감 이후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도 하고 또한 확인도 해볼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철도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찬반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말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 처리에 뭘 확인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하는 것에 또 기술적 부분까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그걸 할 수가 좀 여의치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저번에 의원님들 특별위원회 하실 때 정리된 것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성군의 입장들이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좀 주셨고요. 속초 지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속초시의 시민들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그런데 속초시 지하화와 관련된 전 시민들이 아마 예산 문제, 공사 기간 등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찬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15% 이상 진행이 됐을 때 공사에 대한 중단 문제, 공사 경기, 공사 연장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부의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이영순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서고속철도와 북부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동감합니다. 속초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너도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속초를 이끌어 나갈까? 정말 시민들께서도 지금 고민 중에 계시는데요. 일단은 동서고속철도화라는 거는 오랜 수건 끝에 우리 이제 시민들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정말 사업을 확정졌을 때의 환호성이 이제 굉장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동해 북부선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부터 제천까지 밀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어쨌든 27년도에는 동시 착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존경하는 김명길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속초시를 이끌어가는 지자체장으로서 국가 사업이 양대 국가 사업인데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거 문제가 아니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제 철도국에서는 자꾸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 지하화 이런 문제를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제 그런 숙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속초시장님이 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 또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또 고심 끝에 이루어진 거는데, 아직 용역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나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이에 예산을 세워야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에 올라오겠죠. 예, 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속초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미래의 속초를 다 상상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3D 시뮬레이션도 제작을 해가지고
봤을 때 경관을 굉장히 해친다. 속초시가 두둔강이 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정부 대립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사업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혀 책임질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용역 추진비가 2억 원이죠. 네,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될지 덜 될지 그건 아직 모르죠.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2억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죠. 시민들이 생각할 네. 때는 그 2억 원이 속초의 기짐돌이 되도록 정말 2억 원이 헛된 돈이 아니도록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걸고 정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누구보다 동서고속화 철도 확정된 시기에 과장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6번의 우리 시민의 상경투쟁, 51분의 1인 시위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과장께서 고생하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나름 좀 간호가 좀 새롭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2억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용역비를 2억 원 책정하시는 그 근거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입니까? 지금 강원연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거 기준은 강원연구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얘기 듣기로는 강원연구원 관련된 박사에게도 이제 자문을 얻었다고는 말씀하시던데 시장님께서는 2억 원 책정 기준은 어떤 걸 토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2억 원은? 왜 2억 원이어야만 되죠? 네, 가업 지시서라는 게 학술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력까지는 네.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급 기술자니 특급 기술자니 여러 어떤 기술자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설명회도 개최가 돼 보고 중간 보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어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래 정해진 네. 그 표 안에서 결정이 되고요. 어쨌든 예산 심의에 올라오게 되면 또 과장님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용역비에서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는 추세에 네. 좀 여유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높더라도 좀 낮춰서 올리는 경향이 좀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심 접근성 때문에 BC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국토 관계자한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2001년부터 이 BC가 0.49부터 시작했을 때 이거 업을 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BCHP가 통과되는 시점에 도심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부분도 전 국회에서도 직접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철도건설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입수한 이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개는 못하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종착역 이전과 관련돼서 속초시와 이제 어떤 문제를 지상화 지하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유리한 이분들도 스왑 분석을 하셨나 봐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장께서 동서고속화 철도가 확정된 시기와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동해북부선이 지금 들어오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는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원인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제가 존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역사 이전 우리가 지금 지하화가 됐을 때의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지하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량이라든가 통로반의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예상하면서 그걸 최소화시키자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 이전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께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 시 내부의 지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그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했고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건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시점에 통키 방식으로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809는 일반공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인근 지자체에서 이게 그 뭐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에서 그 동해 북부선과 맞물려서 이 역사를 결정된 부분, 역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속초역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그 답변을 거기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속초역이 타당하다라는 그 질문에 고성에서 얼마 전에 그 질문을 이제 그 고성군 주민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역사 언론에 이전과 뭐 관련돼서. 예, 언론을 통해서 예, 거기서 이제 명확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속초 동해북분선과 통합역사 지역으로 여기 적절하다라는 답변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그 지금 그 국토부 기본 계획 고시에 따라서 네. 거기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예.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그 역사 이전과 관련, 위원장님 저 시간 한 2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자, 인근 지자체에서 언론 브리핑 계획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었는데요. 이분들께서 하시는 게 뭐 우리 속초역 이전 타당성 용역을 속초시와 공동 추진할 계획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문건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자체가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렇게 그 언론 브리핑 자료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언제까지 선거 프레임으로 갈 겁니까? 제가 정파를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제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복탑 뒤에서 노태우 후보가 그때 당시에 동서고속철도 처음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 셋 아빠가 돼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정치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다 된 상태고 역사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왜 인근 지자체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자꾸 지금 주민들께서는 2027년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 간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과장님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를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집어가지고 대응 전략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들 자체의 대응 전략이 아니라 우리도 속초시 그리고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스크럼을 제대로 짜서 우리 정부 대응을 최소화, 지금 교량 토목 노반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스크럼을 짜서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고민을 모으는 이 시기에 마치 우리가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 기고문에도 보니까 뭐 우리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뭐 그 사회단체장이 이제 그 내용을 넣었어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건 제발 정치적인 그 이슈화 시키지 말고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에 기득권에 대한 그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지금 주민 피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과 관련된 프레임비도 같이 겸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도 공통적으로 다 동서고속화철도 지하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동서고속화철도가 우리 속초 시민의 수건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장 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왔네? 와 있냐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